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게 저희 가족한테는 좀 민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74세 김영희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폐지를 줍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제 선택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4세로 경기도 수원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제가 사는 동네를 돌며 폐지와 박스를 모으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길에 쌓인 종이 더미를 수레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낍니다. 폐지를 줍는 제 모습을 보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어렵게 하는 건 제 며느리 수진입니다. 수진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냥 제 일이 힘들고 안쓰러워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엔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하시지 않을래요? 준호가 커가면서 알면 창피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족에게, 심지어 내 손자에게도 창피한 일이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준호도 그렇게 배울 거야. 하지만 수진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마치 짐처럼 생각하고 제가 폐지를 줍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자리에서는 제 초라한 옷차림이나 일을 문제 삼아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폐지 줍는 얘긴 하지 마세요. 좀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하면서도 억지로 웃어넘겼습니다. 그게 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수진의 태도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수진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면 아내를 달래며 엄마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존중하자라고 말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힘들기도 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손자 준호에게도 성실함과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가 이해해주기는 참 어렵더군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수레를 끌며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빈 박스와 종이 더미를 수레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땀을 닦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한 얼굴로 저와 제 수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슈퍼에서 산 식재료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저는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장 보러 나왔니? 이 시간에 다니는 건 처음 보네.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니? 수지는 한숨을 쉬며 쌓인 수레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수레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일을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힘은 좀 들지만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니. 하지만 수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혼자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며 떠나던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제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 뒤, 그날은 손자 준호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 수진은 집안을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돕고 싶어서 아침 청소를 하고 마트에서 생일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섭섭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폐지를 주우러 동네를 돌았죠. 생각에 잠겨 수레를 끌고 있는데 그만 집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던 준호와 그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수레를 끌고 있는 저를 보더니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제 수레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너 할머니야? 준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응, 할머니. 그 순간 저는 준호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준호를 불렀지만 준호는 친구들 눈치를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레를 끌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저를 보자마자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준호 친구들 앞에서 폐지수레 끌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폐지 줍는 일이 그렇게 부끄럽니? 나한테는 이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야.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시겠지만 준호가 앞으로 자라면서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고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저녁 생일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와 준호의 굳은 표정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제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날 저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한편으로는 며느리 수진의 말이 조금은 이해도 되면서도 제 선택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도 저는 제 삶의 방식과 제 진심을 며느리와 가족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주민들이 바자회를 열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바자회에 참석하며 우리 집 대저택에 산다는 걸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디냐고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대저택 아시죠? 네, 그 집이에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 집에 사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 저는 늘 하던 대로 폐지를 줍고 있다가 그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수레를 밀며 바자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사람들도 저를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물건들 많이 파시고요. 그런데 수진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황한 듯 얼른 다가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긴, 폐지 줍다가 여기 근처까지 온 거지. 바자회 하는 줄 몰랐네. 수지는 저를 눈치 보며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런 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뭐가 창피하니, 수진아? 난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와 저의 대화를 들은 한 주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수진 씨, 김할머니가 어머님이셨구나. 그 대저택 주인도 김할머니 아니세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저택, 김할머니 댁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수진 씨가 사시는 건 그냥 전세로 사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은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 집이 어머님 집이라고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그 집은 내가 젊었을 때 너희 아버지랑 같이 피땀 흘려 산 집이란다. 내가 그 집을 전세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굳이 집 주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수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집이 그냥 민수 씨가 어렵게 전세로 구한 집인 줄 알았는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소유했다고 자랑해서 뭐 하겠니? 나는 너희가 그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울 수 있으면 됐어. 그리고 사실 내가 주인이라는 걸 굳이 알릴 필요도 못 느꼈단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대저택에서 주인처럼 산다고 믿어왔고, 민수가 전세 계약을 해서 어렵게 구했다고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집은 제가 젊은 시절에 힘들게 일해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도, 그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진작 알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제야 수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폐지를 줍는 걸 보고 그냥 초라하게만 생각했어요. 그 집도 민수 씨가 어렵게 구한 전세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겉모습이나 가진 재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제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수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폐지를 줍는 일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가끔 저를 도와주며 동네 어르신들과도 더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준호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겉모습만 보면 폐지를 줍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거든.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변한 건 아니고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과 태도가 변했죠. 며느리 수지는 이제 저를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손자 준호도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폐지 줍는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할머니가 멋지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던 이유는 제 안의 성실함과 진심을 더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게도 떳떳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겉모습과 하는 일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방식대로 꾸준히 살아왔고 결국 제 진심이 가족들에게도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제 삶을 더욱 소중하게 느낍니다.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며느리 수진과 손자 준호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오해받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겪었던 감동적이거나 아쉬운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정한 가치를 느낀 적이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